1분 1초가 소중한 아침.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할 때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그 위에 파데까지 바르다 보면 어느새 시간 순삭,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너무 많어. 헷갈리고. 저거 다 발라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 여성분들이요. 얼굴에 딱 도장 찍듯이 찍으면은 눈, 코, 입 화장 싹 되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아니, 저는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마스크팩처럼 빡 붙이면 그냥 딱 메이크업 되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화장이 그 정도로 귀찮을 때가 아, 있는 너무 거죠. 귀찮아. 지금도 네. 귀찮고.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을 하느냐, 10분 더 자느냐,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한 땡스 투 뷰티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쿠션 팩트. 아, 이게 여자분들 중에 저거 없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저기 그냥 파운데이션을 뭐가 달래? 완전 다르지 무슨 소리야. 어머니들 콤팩트? 화알못이네, 화알못이야. 진짜 지금 저희 앞에 우리 작가분들 쫙 있잖아요. 가방에 한 개 이상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아 그래? 여성들의 뷰티 라이프, 정말 삶을 180도로 확 뒤바꾼 쿠션 팩트의 탄생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대 중반 국내 A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 시간도 단축시키고 여름철에도 화장한 얼굴에 손쉽게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연구원의 시선을 끈 것이 있었으니 이거 주차 도장처럼 액체가 흐르지 않고 얼굴에 골고루 바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로 주차 도장이었습니다.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차 도장을 보고 착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메이크업 올인원 쿠션 팩트는요. 보통 기본 메이크업만 평균 10여 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걸 3분의 1로 확 단축시키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3,300만 개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와. 유럽 웬만한 나라 인구네요. 출근길 메이크업 시간을 확 앞당기며 전 세계 여성들의 인생템으로 추앙받는 쿠션 팩트. 다시 한번 발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 준 유레카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뽁뽁이의 파란만장 성공기. 배송 상품 포장재로 쓰이던 스티로폼. 상품 훼손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피도 크고 처리도 어렵고. 자, 그런데 이때 스티로폼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포장재 효과도 역시 뒤지지 않는 만렙 해결사가 발명됐으니 바로 뽁뽁이. 그러네. 부피도 줄고. 아이고 저거 단열재로도 되게 좋아요. 겨울철에 창문이나 이런 데 맞아, 붙여놓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뽁뽁이 터트리는 게 제 개인 취미였어요. 은근 안 터지는 게 한두 개씩 있잖아요. 있어. 되게 약 올리게. 승질나. 누르면은 안 터지고 이렇게 새는 애들 있어, 옆으로 새는 애들 있어. 약 올라. 자, 그야말로 포장재면 포장재, 단열재면 단열재, 만능 해결템인 뽁뽁이. 그런데 말이야, 이 뽁뽁이가 세상에 짜잔 하고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자, 1957년 미국 엔지니어인 알프레드와 발명가 마르크가 합심해서 뽁뽁이를 발명했는데 이때 이 뽁뽁이의 용도가 뭐였냐? 3D 벽지였습니다. 벽지였다고 저게? 저걸 뭐하러 벽에다 바르지? 시대를 한참 앞질러간 알프레드와 마르크는 평범한 벽지 디자인을 타파하고자 두 장의 플라스틱 시트를 겹친 뒤 그 사이에 공기방울을 넣은 아주 초초초 신박한 3D 벽지를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설레설레.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 곧바로 타겟을 변경. 이번엔 뽁뽁이의 단열 효과에 초점을 맞춰 농민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도 쓸만해서 안 바꿔도 괜찮아요. 역시 반응은 없을 무. 하지만 역시 포기는 멍멍이 한테나 줘버린 두 사람. 또다시 활용도를 고민하던 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구름이 비행기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 그럼 뽁뽁이도 그렇게 써볼까? 뽁뽁이를 이제- 포기하지 않네요. 이제 찾았네, 제자리를. 자, 그렇다면 포장재로 노선을 바꾼 뽁뽁이의 첫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아이사. 당시 아이사가 선보인 컴퓨터가 높이 150cm, 폭 90cm로 크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대형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뽁뽁이를 픽한 거죠. 저걸 대용할 만한 포장재가 없죠, 사실. 뭐 이렇게 전자장비 같은 거 보호할 때. 그러니까
3D 벽지에서 비닐하우스 단열재 그리고 결국 포장재로 세상의 빛을 본 뽁뽁이의 파란만장 성공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식당에서 누구나 한 번쯤 외쳐본 말. 이 말. 그런데 종업원이 너무 바쁘거나 시끄러워서 못 들으면 다른 테이블보다 더 목청을 높이고 경쟁하듯이 손들고 이랬던 적 다 있죠? 아유, 그럼요. 진짜 바쁜 데는 그 이모님 눈 맞추려고 계속 쳐다봐요. 맞아. 맞아. 나를 쳐다볼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 돼. 그렇죠. 특히 이 스몰 마인드인 손님들의 고민 또 있었을 텐데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고 이너피스를 안겨준 위대한 발명템이 등장을 했죠. 바로 테이블 호출벨. 이건 정말 혁명이죠. 꼭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이 위대한 호출벨의 등장 1996년 국내 모 전자회사에서 종업원 무선 호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를 했고요.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식당가를 장악. 그리고 요즘엔 진화를 또 거듭해서 호출벨에 아예 소주, 맥주 주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주 버튼 누르면 소주 갖다 주고요. 맥주 버튼 누르면 맥주를 갖다 주고요. 두 개 다 누르면 말아주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종업원이 괜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스피디하게 효율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저것도 저렇게 진화를 했네. 저게 또 근데 많이 취한 날은 아침에 집에 있습니다, 저게.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음식점에 붙여놓은 건데. 그거 사실 저기 이제 경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또 외국인들 눈에는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문할 때 웨이터를 손짓과 눈짓으로 조용히 부르는 게 에티켓이죠. 그래서 종업원이 언제 날 쳐다봐주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하고 편해, amazing. 이 호출벨의 매력에 쏙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 가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외국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렇지. 막 눈 맞추고 부르기 어색한데 이렇게 눌러주면 오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편해지겠어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깜놀했다는 에피소드. 한국 카페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페이저, 삐삐 줬어요. 아, 그거? 이 주는 거. 네. 바로 진동벨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편리해요. 저도 이제 서점 카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편한 게 일단 주문이 섞이거나 착오가 맞아, 없어요. 맞아. 저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게 먼저 가져가 버리면 순서도.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드리기에도 편하고 분쟁도 없고 너무 맞습니다. 이 좋은 거 이거 누가 만들었대요, 이거? 신통방통한 진동벨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만든 국내 유명 제조기업 엘사는요. 원래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자 삐삐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던 중 엘사 직원이 출장차 미국을 찾았는데 한 푸드코트에서 손님들이 메뉴를 주문한 뒤 진동벨을 받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도 진동벨이 널리 생활화됐을 때가 아닌데요. 운명처럼 포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컬처 쇼크를 제대로 받은 엘사 직원은 한국으로 돌아와 무려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어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는 역시 널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정말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지만 위대한 세상 편리한 발명템 호출벨과 진동벨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 준 유레카 19 9위 공개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담은 발명품.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발명품은요. 가로 10cm, 세로 1cm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10cm, 1cm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거 여기다 뭘 어떻게? 뭐지 이게? USB? 자, 궁금하시죠? 자, 이 궁금증마저도 단 몇 초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대의 발명품 바로 G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저 검색창 안에 타이핑할 수 있게 된 그 창의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검색창. 네. 2018년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요. G 포털 사이트와 G 포털 사이트의 계열사인 너튜브가 인터넷 검색 시장에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진짜. 뭐 우리만 해도 포털 검색 많이 하잖아요. 아유 엄청 많이 네. 하죠. 작은 직사각형 안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G 포털 사이트, 그 전설의 시작. 자, 미국 유명 S사립대학의 박사과정을 밟던 레리 페이지는요, 같은 과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웹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방대한 월드와이드웹 중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전공자에겐 참 심오한 세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별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색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까지 완성.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알겠죠? 이게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그들은 해냈습니다.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기술들인데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창조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걸 찾아주는 기술이죠. 아무튼 이것이 1996년 8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포털 사이트의 탄생이었습니다. 웹 검색 수준을 거의 천상계까지 끌어올린 G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센세이션 그 자체. 도서관 가서 책 100권은 봐야했을 텐데 G포털 사이트로 자료 다 찾음. 레이리 페이지가 사는 방향에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찾든 가장 먼저 찾는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G 포털 사이트는 지금도 무한 발전 중입니다. 자, 검색 엔진 개발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 지도, 번역기, 더 나아가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앞선 과학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G 포털 사이트를 만든 CEO이자 위대한 발명가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8위를 공개합니다. 주방의 신세계를 연 혁명템. 요즘 냉장고 속에 이거 없는 집 없을 겁니다. 바로 주방의 신세계를 활짝 열어준 밀폐용기. 아, 밀폐용기 저거 없는 집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봐야죠. 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냉장고 속 필수템이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밀폐용기가 뭡니까?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는 비닐랩이나 포일로 꽁꽁 씌우고 아, 맞아. 뚜껑 있는 반찬통에 넣어도 틈새 사이로 뚫고 나오는 음식 냄새. 아유. 가끔 국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면 이 주방에 반찬 폭탄이 터집니다. 그 외에 옛날 젓갈 담는 유리병에 그렇죠. 김치나 이런 거 많이 넣고 다녔잖아요. 그걸 덜 새게 하겠다고 비닐랩으로 싹해서 이렇게 돌려도 고무줄. 고무줄도 하고 꼭 교과서에 김치 국물을 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찜찜한 주방을 한 단계, 아니 10단계는 확 업그레이드 시킨 밀폐용기의 등장. 1998년 국내 L 주방용품 제조사에서 사면 결착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출시하면서 그 전설이 시작됐는데요. 뚜껑 내면에 날개를 달고 뚜껑 안쪽에 특수 개발한 실리콘을 넣어 밀폐력을 강화,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고요. 아, 맞아. 또 뚜껑을 수백 번 여닫아도 끊어지거나 한 적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 끊어진 적 없어요. 이것도 발명의 힘입니다. 300만 번을 열고 닫아도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방의 혁명템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제품도 생소하니까 당시엔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폐용기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기회의 땅 미국. 2001년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에 우리나라의 사면 결착 밀폐용기가 소개됐는데 이때 밀폐력을 보여주기 위한 회심의 일격. 저 밀폐용기에 돈다발을 담은 뒤에 이거를 수조에 넣었다 뺀 겁니다. 이야. 그런데 역시나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집회. 그러자 Unbelievable! 어떻게 물이 안 셀 수가 있지? Oh my God! 이건 사야 해! 콜수가 쭉쭉 올라갔죠. 결국 첫 방송에 5,000세트 완판 신화를 이뤄냈고요. 이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역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야, 저 밀폐력을 강조하려고 저 돈 넣는 저 마케팅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단한 거지. 이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발명품 밀폐 용기 누님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 온 유레카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실패가 낳은 사무용품계 혁명템.
오늘 할 일, 학교 과제, 직장 상사의 오더 등 요즘엔 다들 뭐 스마트폰에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상 위에 마치 상비약 마냥 꼭 구비하는 게 있죠. 바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포스트비 접착 메모지입니다. 저건 진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써도 책상에 있어요. 저게 저 지금 보이는 저 사이즈 말고 정말 사이즈가 10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그만 거. 네. 정말 전 세계 학업이나 사무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위대한 발명품이자 메가 히트 상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접착 메모지가 원래는 대폭망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 3B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새 접착제를 개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접착력이 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툭툭 잘 떨어졌습니다. 결국 3B는 이 접착제를 실패작이라고 판단해 정식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4년 뒤 3B의 또 다른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이 실패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빠밤.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접착제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 연구원 프라이는 연구에 매진한 결과 결국 해답을 찾고 말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접착 테이프는 아주 빽빽하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면 접착 메모지용으로 만든 건 접착제를 크게 또 띄엄띄엄 발라놓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1977년에 접착 메모지를 출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기업 비서들에게 홍보차 접착 메모지 견본품을 보냈는데 그거 써봤어? 그거 쓰고 뭘 까먹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붙였다 떼도 안 끈적거려. 사모물을 보는 비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풍 쇄도. 1981년에는 세계 각국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책상 위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발명 스토리 재밌네요. 이게. 그죠? 결국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발상을 전환했다는 게 위대한 발명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